여러분, 그거 아세요? 2025년 최저임금은 2018년과 다를 게 없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7,530원이었습니다.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약 7달러였죠. 그리고 지금 2025년 드디어 최저임금 만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만 30원. 자, 지금 환율 1,450원, 1,500원을 넣어봅시다. 6.9달러.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지난 7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연봉 올리고 최저임금 투쟁에서 만원 넘겼다고 좋아할 때 여러분의 진짜 몸값은 2018년 7달러보다 못한 6.9달러로 추락했습니다. 숫자만 커졌지 가치는 쓰레기통에 처박힌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쓰는 기름, 우리가 먹는 밀가루, 여러분 손에 들린 아이폰. 다 달러로 사오는 겁니다. 내 월급은 원화라는 휴지 조각으로 받는데 물가는 달러 기준으로 오르니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은 2018년보다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처참한 환율조차도 정부가 여러분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헐어서 겨우겨우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타이타닉호입니다. 구멍이 뚫려서 물이 차오르는데 선장들은 구명조끼 입고 탈출 준비를 끝냈습니다. 아직도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하며 태평하게 계신 20대, 30대, 40대, 50대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경고가 아닙니다. 이건 이미 시작된 재난에 대한 생존 지침서입니다. 경제 교과서에서는 위기 때 모든 게 폭락한다고 가르치죠? 하지만 2025년 지금 대한민국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옥죄어오는 4가지 징후, 가장 쉬운 것부터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환율의 폭주입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보셨죠? 지금 1달러에 1,400원, 1,500원, 심지어 1,600원 얘기까지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일본 엔화도 떨어지니까 전 세계적인 현상 아니냐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본은 금리를 올리면서 엔화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데 한국 원화만 나 홀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전 세계가 한국 돈을 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한국 채권을 팔고 떠납니다. 왜? 원화를 들고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니까요. 지금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돈은 국제적으로 폭탄 돌리기의 대상이 된 겁니다. 두 번째, 환율이 오르니 당연히 물가가 폭등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름, 밀가루, 사료 다 수입해서 씁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가격이 뛰고 그게 고스란히 밥상 물가로 옵니다. 점심 한 끼 15,000원, 사과 한 알에 만원. 이게 말이 됩니까? 단순히 물가가 비싸네가 아닙니다.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면서 돈이 제 기능을 못하기 시작한 겁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는 1.5배가 드니 여러분은 매달 마이너스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세 번째, 여기서 많은 분들이 멘탈이 나갑니다. 경제가 망한다는데 왜 집값은 오르지? 이게 바로 경제 위기 말기에 나타나는 크레거붐, 즉 일시적 호황입니다. 경제가 좋아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던져버리고 실물 자산인 아파트로 도망치는 겁니다. 부자들이 바보라서 지금 강남 아파트를 살까요? 아니요. 원화를 들고 있다가 벼락거지 되느니 건물이라도 잡고 있자는 생존 본능입니다. 문제는 자산이 없는 2030, 4050 세대입니다.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데 실물 자산 가격은 폭등하니 사다리가 걷어차이는 정도가 아니라 사다리가 불타 없어지는 꼴을 보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모든 것을 터트릴 진짜 시한폭탄. 좀 어려운 얘기지만 꼭 알아야 합니다. 바로 국채 금리의 폭등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국채 금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돈 빌릴 때 내는 이자입니다. 근데 지금 이 금리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왜? 외국 애들이 보기에 한국이 망할 것 같으니까 돈 빌려줄 때 야, 너네 위험하니까 이자 더 내놔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여러분한테 공포냐고요? 국채 금리는 모든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됩니다. 정부가 내는 이자가 오르면 은행이 내는 이자도 오르고 결국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미친 듯이 폭발합니다. 집값은 오르는데 이자는 감당이 안 되고 팔고 싶어도 받아줄 사람이 없는 상황. 이게 바로 2025년 대한민국 가계 부채가 터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정부는 이걸 막으려고 국민연금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글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닐까요? 자, 공포에 떨고만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집도 없고 목돈도 없는 우리가 이 미친 파도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흔해 빠진 주식 공부해라, 부동산 공부해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독한 전략 3가지를 드립니다.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원화를 모두 들고 화폐 망명을 떠나십시오. 여러분의 자산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상관없습니다. 월급을 받는 즉시 최소 생활비만 남기고 모든 돈을 달러나 비트코인 같은 탈구가 자산으로 바꾸십시오.
대한민국 원화는 지금 똥값이 되고 있습니다. 원화를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자산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환율이 올랐다고 무서워서 못 산다고요? 1,500원일 때 비싸다고 안 산 사람 1,700원 가면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적립식으로 꾸준히 내 돈의 국적을 미국이나 디지털 세계로 옮기십시오. 이게 유일한 방패입니다. 두 번째, 미친 소리 같겠지만 당장 빚을 갚지 마십시오. 정확히 말하면 원금 상환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버티십시오. 많은 전문가들이 금리 오른다고 빚부터 갚으라고 하죠? 그건 평상시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물가가 미친 듯이 폭등하고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되는 세상에선 얘기가 다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의 1억 원은 집보증금이지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 내년에 1억 원은 김밥 한 줄 값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치가 짱짱한 지금의 현금으로 빚을 갚는 건 바보짓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돈이 휴지 조각이 됐을 때 그때 갚는 게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자들이 인플레이션을 이용해 부를 훔치는 방식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고정금리여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서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타십시오. 이자가 조금 비싸져도 상관없습니다. 금리를 딱 묶어두고 대출 원금은 갚지 말고 그 돈으로 뭘 해야 하냐? 실물 자산을 사야 합니다. 달러, 금, 아니면 당장 썩지 않는 생필품이라도 사두십시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이자율보다 빠르다면 빚을 지고 있는 게 돈을 버는 겁니다. 겁먹어서 빚 갚느라 수중에 있는 현금과 자산을 다 날리지 마십시오. 빚은 화폐가 똥값이 될 때까지 질질 끌면서 녹여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몸값의 기준을 한국에서 세계로 바꾸십시오. 한국 기업이 주는 원화 월급에만 목매달지 마세요. 한국 내수 시장은 침몰 중입니다. 유튜브, 해외 제휴 마케팅, 번역, 디자인, 무엇이든 좋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단 1달러라도 외화를 벌어들이는 파이프라인을 만드십시오. 환율이 오르면 남들은 울지만 달러를 버는 당신은 웃게 됩니다. 나는 영어를 못하는데? 번역기 돌리세요. AI 쓰세요. 핑계 댈 시간이 없습니다. 한국 경제가 망해도 내 밥줄은 끊기지 않게 경제적 국적을 세탁해야 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 부동산 폭등, 물가 폭등, 금리 폭등? 2, 3중고는 가진 것 없는 서민들을 가장 먼저 덮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까지 헐어서 이 댐을 막고 있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공포심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조바심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벼락거지가 되는 것을 넘어 생존을 위협받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보세요. 그 안에 든 세종대왕이 정말 안전해 보이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생존 본능을 깨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다음 생존 지침을 기다려 주십시오. 살아남으십시오. 이상입니다.